안녕하세요. 새로운 신대륙을 찾아서 코리 아메리카 코악합니다. 자, 오늘도 격동의 코인장. 아주 좀 재밌습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얘기했다시피 이런 격동의 장세 속에서 항상 공포를 느낄 게 아니라 이 공포를 잘 활용을 해서 다음 메타, 어떤 다음 투자처를 함께 연구를 해보는 시간을 갖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항상 결말을 정리한 걸 이제 마지막에 배치를 했는데, 오늘은 제가 이 시작부터 정리를 한 다음에 나머지 기사들을 살펴보면서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다가올 미래에는 모든 것이 연결되는 하이브리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심에는 분명히 숨겨진 보석 같은 코인이 존재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이 보석 같은 코인을 찾기 위해서 요즘 정말 몇 시간 동안 이렇게 웹서핑을 하기도 하고, 또 여러 커뮤니티의 고수분들께 물어보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코인을 발견하면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아카 생각에는 현재 거의 시장을 주목을 받지 못한 XDC 네트워크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XDC 네트워크의 비전은 향후에 모든 거를 전부 다 연결하는 어떤 하이브리드 블록체인 네트워크인데, 그런 쪽으로 아마 앞으로는 장세가 흘러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재 많은 물량의 GBEX를 가지고 있고 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낸스 CEO 좌우장펑 행보로 봐서는 현재 레거시 금융과 신생 가상자산 시장을 연결하는 움직임이 정말 많이 보입니다. 현재 좌우장펑이 아주 어떤 블록체인 업계,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영향력이 있는 인물인데, 그런 인물조차도 현재 가상자산 시장과 전통적인 금융을 연결하려는 그런 움직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꿈꾸고 있는 미래와도 약간 비슷한 면모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는 분명히 새로운 인사이트를 시사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레거시 금융과 가상자산 시장을 연결하려면 정말 많은 기술, 그리고 이 대중들의 어떤 사고방식이 많이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들 하는데, 저는 그게 그렇게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인터넷 혁명이 정말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진행이 됐죠. 앞으로는 더 빨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루하루가 급격히 변하고 있어요. 정말 수많은 프로젝트가 생성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어떤 분명히 숨겨진 보석 같은 코인이 존재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이비트 직원들 중에 FTX 피해 사례를 회사에서 지원해 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바이비트의 인지도가 이번 FTX 피해를 통해서 상당히 올라가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착한 기업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넥소에서 스마트 월렛을 출시했다고 합니다. 역시 예상대로 월렛 관련 움직임이 상당히 빨라 보입니다. 이번에 거래소 사태가 있으면서 개인 지갑, 어떤 하드 월렛, 콜드 월렛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어떤 개인 지갑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대두가 되면서 넥소에서 스마트 월렛을 출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이들 아시다시피 뉴스 보셨겠지만, 알라메다 리서치가 FTX에서 선물 트레이딩을 하면서 청산을 면제받았다고 합니다. 이거 아주 이 대중들을 농락시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약간 드는데, 좀 많이 충격이더라고요. 이거는 조작 수준을 넘어서, 이게 이렇게 되면은 공정성에 정말 위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트레이딩을 해서 돈을 번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바보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정말 돈으로 찍어 누른 그런 사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상대로 FTX와 미 당국 간에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도 지금 파악 중이라고 합니다. 이게 FTX가 로비를 정말 많이 했다고 해요.
그렇게 빠른 성장을 이루기까지 많은 로비가 있었다는 음모론이 있는데 그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에 차츰차츰 밝혀지리라 생각합니다. 공포 탐욕 지수가 23이라고 합니다. 극단적 공포가 계속 진행 중인데 저는 이럴 때일수록 겁을 먹는 게 아니고 더더욱 공격적으로 분석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중들과 항상 반대로 가야 크게 먹더라고요. 그런 경우를 많이 봐왔고 저도 많이 놓쳐봤습니다. 모두가 겁먹을 때 똑같이 겁을 먹어서는 절대로 이 시장에서 어떤 큰 성공을 할 수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생각이 뭐 다 다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걸 봤었을 때 향후에 어떤 미래가 다가올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알라메다 리서치가 팔콘X의 1,700만 달러 상당을 이체했다고 합니다. 이 수상한 움직임이 뭘지 좀 많이 궁금한데 앞으로 이 알라메다 리서치하고 FTX의 행보를 한번 같이 기대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테더사 같은 경우에 이제 솔라나에서 이더리움 체인으로 스왑을 했다고 합니다. 10억 테더를 10억 테더면은 거의 100억, 1000억, 1조 원 상당이네요. 우리나라 원화로 봤었을 땐 1조 원을 이더리움으로 스왑을 했다고 합니다. 테더사가. 이게 지금 뽀글이 때문에 솔라나 체인 자체가 정말 불안한 상황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였어도 테더사가 이더리움 체인을 선택을 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요 정도로 정리를 맞춰보고 뉴스 기사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후미에 배치를 했는데 선미에 한번 초미에 배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월드컵 앞두고 월드컵이 한 1, 2주 남았나요? 스포츠 팬 토큰이 랠리를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칠리즈가 대표적으로 있죠. 24시간 기준 11% 상승. 뭐 ARG, 뭐 POR, 뭐 여러가지 토큰들이 많이 상승을 한다고 하네요. 근데 이런 어떤 테마적인 토큰이죠, 사실. 테마주. 주식으로 치면 정치 테마주라고 봐야 될까요? 약간? 그런 어떤 이벤트성인 그런 토큰들이어서 아마 월드컵 이후에 힘을 잃을 가능성이 높겠죠. 이런 걸 내다보고 진작에 칠리즈에 들어가는 것도 좋은 판단인 것 같습니다. 아까 설명해 드렸지만 스타트업 기업 팔콘X는 기업을 상대로 한 어떤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그런 기업인데 알라메다가 1,700만 달러 상당의 USDC를 팔콘X에 이체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아까 팔콘X 측에서는 알라메다하고 엮이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긴 지금 위치에서 알라메다하고 엮이면 이 기업 이미지만 나빠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트위터에 보니까 팔콘X 트위터에 전혀 그거는 사실 무근이다. 그냥 팔콘X 고객의 계좌로 입금된 것이다 라는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가 23입니다. 극단적 공포가 지속이 되는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고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남들이 겁을 먹을 때 공포를 느낄 때 그때가 바로 정말 두 번 다시 안 올 기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지금 그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FTX 사태 이후에 8,250 BTC를 매도했다고 합니다. 지금 엄청나게 채굴자들이 매도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어떤 사이클적인 측면으로 봤었을 때 해당 사이클의 크립토 윈터의 시즌성으로 봤었을 때 막바지에 이제 거래소 사건이 항상 터졌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채굴자들이 어떤 운용하는 자금, 대출금을 메꾸기 위해서 매도를 했었을 때가 어떻게 보면 가장 낮은 시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에 대해서는 뭐 증명된 어떤 공식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약간의 그런 뭐랄까요? 약간 역사적인 걸 바탕으로 한 추론? 뭐 그렇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나왔더라고요. 그레이스케일이 준비금 증명 및 지갑 주소 공개를 안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참 의아하긴 한데 그레이스케일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불안해서 그런 건지, 해킹을 당할까봐 불안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약간 진짜 뭔가 좀 캥기는 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레이스케일도 이게 또 이제 여러 사람들이 말이 많아요. 사토시 나카모토 지갑의 주소는 대외적으로 공개되어 있지만 현재 비트코인이 나온 이후로 13년이 지난 지금도 안전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레이스케일이 이렇게 지갑을 주소만 공개해선 사실 해킹하는 게 기술적으로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여러 가지. 왜냐면 현대 기술로 하드월렛에 있는, 예를 들면 그런 코인들을 지갑 주소만 안다고 해서 절대로 해킹을 할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이 이게 참 저도 궁금하네요. 이게 어떤 그레이스케일의 어떤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이낸스 제미니 FTX에서 약 5조 정도가 순 유출되고 바이빗이 이거를 그대로 흡수를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바이빗에서 그 바이빗 직원들을 대상으로 FTX에서 본 손실들을 전부 다 바이빗 그 본사에서 지원을 해줬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일 수 있는데 바이빗이 착한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이번에 잘 활용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드는데 이게 좀 궁금합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정말 전략을 잘 짠 걸 수도 있죠. 왜냐면 거래소라는 게 어느 정도의 유동성이 뒷받침이 되어야 그만한 수익이 나오는 거고, 그 수익으로 이제 먹고 사는 게 이런 선물 트레이딩 거래소기 때문에 이번 선택은 정말 훌륭했다, 뭐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크립토퀀트 대표 시파이는 죽었다. 주기영 크립토퀀트 대표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암호화폐 대출 서비스 블록파이 트랜잭션을 공유하며 중앙화 암호화폐 금융 서비스는 이번 사태를 통해 죽었다. 이게 참 크립토퀀트 대표 주기영 대표도 어느 정도의 블록체인 업계에서 정말 인지도가 상당한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는 정말 좀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중앙화 거래소라는 게 안 생긴다면 이게 참, 만약에 정말 투명하게 한다면 달라지지 않을까요? 중앙화 거래소가 존재를 안 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면서 이게 업계의 어떤 이 1세대 어떤 거래소들의 몰락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약간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데, 비탈릭 부테린이 이더리움을 지금 그 지분 증명으로 바꾼 지가 한 2달 정도 됐나요? 그런데 거래소 머클트리 자산 증명, 영지식 증명 기술을 활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조금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비탈릭 부테린 같은 경우에 지분 증명에 대한 그 가치를 좀 많이 높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지분 증명 그 책도 나왔는데, 이제 지분 증명 관련 플랫폼들이 앞으로는 대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이유는 사실 종교적인 그런 건 아니지만 저는 비탈릭 부테린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많이 배우고 정말 기술이 좋은 사람이 지분 증명에 대한 가치를 높게 판단을 한다는 거는 그에 대한 거는 정말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우장폰 바이낸스 창업자도 바이낸스가 이를 구현해 오픈소스로 만들 것이라고 합니다. 바이낸스가 이 자우장폰도 동일한 어떤 의견을 펼치는데, 제 생각에는 앞으로는 이쪽 시장이 정말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오늘은 이 정도로 영상을 마칩니다. 사실 제가
여러 가지 많이 부족합니다. 영상 자체가. 근데 봐주시는 분들한테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덕분에 제 어떤 코인 지식도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제가 영상을 하나 둘 이렇게 찍어내면서 저도 공부를 하고 또 제 영상을 봐주시면서 여러 가지 뉴스를 접하시는 분들도 같이 향상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코아코였습니다. 감사합니다.